방금 말씀하셨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좀 중도층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적하는 네. 분들은 전 데이터를 안 보는 분들이고 뇌피셜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말했던 중도 그렇게 중도 타령했는데 왜 십수년간 이 꼴이에요. 그분들 계속 중도 타령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 지도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중도 타령했던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해서 탈당시켰잖아요. 그때 지지율 오르든가요? 데이터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지지율이 올랐나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막 공격하고 나니까 지지율 오르든가요? 되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계엄 이후에 정말로 우리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대항했을 때예요. 저항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최저 지지율이 16%였나 1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럼 10% 후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전당대회를 거치고 지금 2달 남짓한 이 시간 동안의 지지율 평균 지지율을 보면 극단적인 지지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평균 지지율을 본다라고 하면 30% 중반을 회복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상향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게 10% 후반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보는 데이터는 자기들 주장에 적합한 데이터를 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낮게 나온 걸 펴면서 니네들 왜 이렇게 반사이익이 없어?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지 지지율이 오르고 중도가 확장된다고 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여기에? 정치 무관심층을 움직일 수 있는 주제 아젠다들은 따로 있어요. 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피셜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졌잖아요 이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중도 확장 외치셨으면 예전에 우리 당에서 분당한 분들도 있어요. 29명이나 현직 국회의원이 나갔습니다. 이때 막 외쳤던 게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이게 얼마나 망언이에요. 지금 이 보수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인다는 건요. 우리가 따뜻한 보수야. 그럼 원래 보수는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합리적 보수야. 원래 보수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보수의 역사는 원래 합리적이고 원래 따뜻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29명이 나갔어요. 그렇게 중도 타령하던 29명이 나갔으면 40명, 50명 불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 미래통합당 합당할 때 몇 명으로 찌그러들어서 들어왔나요? 이거 4명이었나요? 3명이었나요? 6명이었나요? 이게 그 사람들의 중도 타령의 결과예요.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실패의 길을 가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실패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 방식이 맞다라고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자기들의 내피셜을 계속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선전선동이고 우리 보수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자신 있던 방식으로 성공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다 실패해놓고 왜 같은 방식 계속 하자고 합니까? 계속 실패했던 방식을 주장하면 이거는 뿌락지나 다름없죠.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국민의힘이 20% 초중반대의 그런 정체된 지지율로 내년 지선을 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방금 20% 초중반 때도 제가 볼 때는 갤럽 조사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이미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 기관들 말하긴 뭐하지만은 30% 중반 정도가 저는 평균치라고 보고 있고요. 심한 경우는 40%가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40% 넘어간 여론조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30% 중반대 초중반에 지금 머물러 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년 지선을 이길 수 있냐라고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전당대회 전에 10%로는 이길 수 있나요?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윤석열 절연인데요.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 당이 손가락질하면서 극우와의 절연인데요. 이때가 10%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역대 선거를 쭉 펴보면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아주 탄탄한 지지층이 32, 3%는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일 당장 투표하면 32, 3%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론조사하면 10%대도 나오고 20%대도 나옵니다. 이 말은 내일 투표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찍겠지만 오늘 여론조사에서 니네가 잘한다고는 응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요.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잘한다라고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까봐 니네 잘한다고는 못하겠다. 내가 지지 정당 없음에 표기는 하겠지만 내일 투표하면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라도 찍을 거다 하는 사람이 32, 3%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이 고정층이 37, 8% 있습니다.
설령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20% 10%로 떨어져도 내일 선거하면 37, 8%는 민주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상에 우리 기준으로요. 32, 3%가 깨졌다는 거는 중도를 확장 못 시켜서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직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들부터 뭉쳐져야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이 됩니다. 집에서도 내 목소리가 안 먹힌 사람이 집 밖에서 먹히겠습니까? 네. 이게 내부도 결속 못한 사람이 밖을 결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정치라는 건 질량이다. 우리가 계속 중도 확장을 외치면서 좌클릭을 한다면 이건 포지션의 변경이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해서 좌로 가면 어디까지 좌로 갈 거냐. 민주당보다 좌로 갈 거냐. 정의당보다 좌로 갈 거냐. 그거 걔네보다 잘할 수 있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치는 질량이라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우리의 매력을 보여줄 때 블랙홀처럼 주변이 빨려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외연 확장이지 우리가 좌클릭을 해서 포지션의 변경을 하는 건 외연 확장이 아니다. 국민들이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례를 이미 29명 탈당했을 때 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